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표저강암제인 리보세라님 16년 만에 빚을 보나 이런 기사도 좀 오전에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제 장중에는 프로그램 쪽과 외국계 매도세 흐름이 나오면서 5일선 밑으로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이 0.54% 강세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들이 긴축 관련되는 우려감들이 완화되면서 완화 랠리들이 좀 나름 이제 계속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율 자체도 20전 정도 하락하면서 1323원 20전 정도죠. 이런 어떤 흐름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선물 쪽에서는 외국계가 79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쪽에서는 10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은 어제 이제 거래소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가 오늘은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투신과 연기금 정도만 일단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중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권이었다가 이제 코스피 정도는 마이너스입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이제 매도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거래소 중심으로 다시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2, 10.76% 정도 빠져서 2550선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6 강보 업세 흐름으로 돌이키면서 924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는 2배 가까이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배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지수는 이제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목별로 어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또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자, HLB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AI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신테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9%, 그 다음에 이 하반기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했던 어떤 제품의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는 보르노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액티브 ETF 쪽에도 이제 편입되면서 수급의 영향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관련 어떤 기대감이 다시 새록새록 나오고 있는 메지온 같은 경우 오늘 또 돌파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대봉 LS, 뭐 라파스, 동훈, 아나텍, 아이센스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HLB는 어제에서 오늘도 지금 이제 소폭의 하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가 21 이평이 이제 접하는 지점이었는데 밑꼬리가 나오면서 돌파는 못했습니다만 나름 이제 29,000원대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3만원대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차트 위치권까지 만들어 놨는데, 오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갭다운 시켜서 윗꼬리가 29,800원, 어제 29,950원이니까 3만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10시 이후로 이제 29,000원대까지 내려가서 29,000원대 부근에서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옆으로 플랫형으로 지금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결국 수급입니다. 한 4일 정도 이제 프로그램 쪽과 외국계 뭐 기관들과 더불어서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조금씩 올라왔잖아요. 한 4일 연속으로 일단 흐름이 어제까지 5일까지 뭐 캔들은 어제 연봉이었습니다만 조금씩 올라왔는데, 이 흐름들을 오늘 오전장에는 이제 프로그램과 외국계가 다시 또 물량들을 좀 쏟아내면서 큰 폭으로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29,000원대까지 이제 밀리는 어떤 수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밀어낼 때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일정 이제 공매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면 조금 올라가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윗단에서는 또 이제 뭐 장중에 때리는 일종의 이제 가두리 양식 형식의
공매도와 프로그램 연계된 어떤 수급 압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거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래량이 작았을 때 이 프로그램과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매매 비중 자체가 어제도 사실은 뭐 21%였고요. 이런 흐름으로 주가의 어떤 왜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뭐 이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뭐 주관사 선정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8월 달에는 좀처럼 이제 뭐 거래량이 유입이 되지 못하면서 좁은 어떤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지금 제끼는 어떤 양봉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랫형으로 이제 2달 정도 계속 이제 바닥권 확인의 모습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 리보세라님 관련되어서 리보세라님은 사실 이제 뭐 이 암젠의 수석 연구원 출신 이제 폴첸이 여기에 뭐 투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2003년도에 이제 어드벤처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는데요. 그 뒤에 이제 2004년도에 이제 항서제약 쪽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을 좀 주면서 이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2014년도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상업화를 최초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리보세라님과의 어떤 부분들 자체가 2007년도에 이제 본래는 이제 뭐 부강약품 쪽으로 이 판권 관련되는 부분이 가 있다가 2009년도에 이제 부강약품으로부터 이제 판권을 사들입니다. 한국, 일본, 유럽.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중국의 권리까지 이제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HLB 입장에서 보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스폰서로 있으면서 이게 경구용 표적 항암제죠. 그러니까 알약 형태로 돼 있고 적응증 인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3차까지 3상까지 한 상태입니다만 이 보안 관련되는 부분을 완료는 했는데 지금 이제 선양 남성암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단독을 어디를 할 거냐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이 아직 안 나인 상태고 그래서 병용으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항서제약과 이제 3상을 이제 끝내고 이 5월 달에 이제 NDA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에 통과를 하면서 본심사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들 자체는 이제 내년도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위암 3, 4차로 다국가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통계적 유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좀 송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에스모 학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FDA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진전이 없었던 상태고 그 보안은 이제 어느 정도 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님은 신생혈관 억제제로 이제 위암 간암뿐만 아니라 뭐 대장암, 혈액암, 식도암, 갑상선암 뭐 여러 이제 암 대상으로 임상이 항서제약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적응증의 어떤 통과만 나온다라고 하면 단독이든 병용이든 굉장히 이제 이 가소화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FDA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업 가치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임상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간암과 더불어서 같이 좀 기대했던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임상 이상 이후에 이제 FDA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FDA에서 보안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뭐 기대감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에는 기전 자체가 표적항암제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 형태로 이 세포 밖이 아니라 세포 내부 안에서 이 배제프 관련되어서 이제 티로신키나우제 어떤 신호 전달 체계에서 블락킹을 하면서 이 암세포를 일종의 이제 굶겨 죽이는 형태의 기전이죠. 그래서 이 병용으로 했을 때 면역관문 억제제의 활성화도 좀 도우면서 상당히 뭐 효과를 가진 어떤 부분인데요. 임상 3상은 이제 2019년도에 543명을 대상으로 대조군인
그 넥사바의 소라페님 형태로 했습니다만 완전 간해라든지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라든지 기타 뭐 DCR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2차 지표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좀 받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는 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만약에 이제 1차로 허가되면 5번째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인데요. 퍼스트 인 클래스는 아닙니다만 동급에서 가장 이 OS 값이 길고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를 좀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병용으로 지금 로시오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임주도 주도 형태가 굉장히 지금 되어 있는데요. 기전은 좀 다릅니다만 여전히 이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도 면역감문 억제제와 표적항암제 형태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뭐 경쟁력을 여러 가지로 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 일상적인 부분인데 기존의 약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파일링 관련되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5월 달까지 뭐 그전에도 빠르게 되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남은 일정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로 보게 되면 수급 압박으로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처럼 지금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EA 관련되는 부분인데 학회 발표로 단기간에 또 이제 어제 상한가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듯이 HLB 같은 경우에는 좋은 어떤 이제 재료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음봉으로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꺾여버리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금리 단 영향이라든지 그동안 3년 동안에 주식 물량들 자체가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개인들 말고 이제 기관들의 어떤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으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틀 정도의 어떤 음봉 자체에서 옷장에는 이제 29,00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29,500원 위로 올려놓는 작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마치느냐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